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선 배꼽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왜 한창 그 강아지 공장이 좀 네. 문제가 됐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냥 막연히 이제는 그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또 슬슬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네. 주택가에서 고양이 공장이 적발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기르고 있던 업체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동물 생산업이 지금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당연히 여기는 이제 무허가 불법 허가 시설이었습니다. 네. 이게 왜 근절이 되지 않을까 참 속상한데 네. 그 당시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 본다면 네.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강아지 공장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자가 진료가 네.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실 문제가 됐는데 맞아요. 이번에 고양이 공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253마리 고양이를 이제 불법으로 생산업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고요. 동물보호법 네. 위반이죠. 또 하나가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보니까요. 일회용 주사기, 뭐 링거액 같은 게 엄청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아마 거기 있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주사행위 같은 이런 불법 진료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위클리벳을 처음 시작할 6년 전에는 자가 진료 금지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자가 진료가 금지가 돼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그 행위들 당연히 불법 행위를 한 거죠. 맞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주인이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고요. 주사 찌르면 안 된다고 안 저희가 됩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된 이후로 자기가 기르는 동물한테 주사를 찔렀다가 처벌받으신 분이 벌써 되게 많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아마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왜 자가 진료가 금지됐다는 건 사실 모른다 할지라도 네. 자가 진료가 금지되면서 네.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약 또는 수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약 이런 식으로 좀 네.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자가진료가 금지되는 것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수의사 처방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아니고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자가진료가 금지됐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백신 같은 것들을 만약에 이분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었다면은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가 진료는 금지인데 사실 자가 진료에 쓰일 수 있는 약품은 금지가 안 된 상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구할 수 있고 약을 판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데 그 약을 사서 주사를 놓은 사람은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약을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오해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죠.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데 합리적이지가 않은데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자기가 봐도 이상하니까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게 웃기니까 농식품부에다가 제안서를 아예 보냈어요. 네.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 동물약국 같은 데서 이렇게 약을 사다가 지금 주사 행위를 막 하는 것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 홍보 좀 맞아요. 해라. 맞아. 그리고 이런 약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농식품부에다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아예. 네, 뭐 일단 홍보 안 된 부분도 아쉽기는 한데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요, 저는 그 약국에서 팔길래 당연히 써도 되는 줄 네. 알았어요. 억울해요. 그러다가 처벌받으십니다. 지금.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아예 소비자한테 이런 혼선을 안 주게끔,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게로 그렇죠.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렇게 시도가 됐었습니다. 2017년에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을 확대하면서 이런 반려동물 백신들을 다 처방 대상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예고까지 됐었는데 일부 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백신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때 3년 전에 이걸 다 집어넣었다면 이번에 이런 사건은 사실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이번에 뭔가 법이 맞습니다.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다시 한번 지금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반려동물용 백신들은 전부 다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네. 이런 동물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동물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법 규정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그거예요. 왜 동물에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네. 않고 사람 이기주의 네. 그리고 사람 욕심에서 법이 정해지고 정책이 정해질까? 사실 우리 동물과 잘 어우러져 살자고 정책들을 만드는 건데 동물은 정작 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동물들을 위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법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동물과 사람의 올바른 공생이잖아요. 아름다운 공존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원칙에 충실하게 좀 개정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위클리벳에서 광고 많이 해드려야겠어요. 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